암 진단을 받으면 산정 특례 덕분에 치료비의 5%만 내면 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자동으로 산정 특례 신청해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산정 특례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생각보다 많은 의료비를 내게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산정 특례를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중증 질환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혜택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산정 특례 제도가 무엇인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정 특례란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9월부터 실시되었는데요. 암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환자의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당시 일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에서 60%였는데 이러한 높은 본인 부담금이 암 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 환자가 5년 동안 암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5%만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효과를 보면 2005년 9월부터 2009년 말까지 등록한 암 환자는 109만 명이며 이 제도를 통해 암 환자들이 경감받은 진료비는 총 2조 417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2010년 8월 24일에 발표된 자료인데 최근 발표된 자료처럼 점점 누적된 혜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도, 생각보다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6가지로 나눠보았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산정 특례는 진단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30일 안에 신청하면 진단받은 날부터 암 환자 기준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3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신청한 날부터만 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은 진단일부터 소급 적용, 진단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만 적용되는 거죠. 즉 31일째 신청하면 처음 30일간 낸 진료비는 환급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혹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자동으로 신청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환자가 직접 신청서에 이름을 써서 제출해야 진짜 적용되는 거예요. 진단 받으신 후 혹시나 병원에서 산정 특례에 대한 설명이나 서류 안내가 없었다면 꼭 물어보시고 가능한 30일 이내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산정 특례로 진료비의 5%만 낸다는 건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급여 항목 치료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급여 치료입니다. 로봇 치료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것들은 산정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상급 병실료를 내거나 특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건 환자가 다 부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5%라는 숫자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치료가 포함이 되고 어떤 치료가 본인 부담인지 미리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산정 특례는 내가 등록한 질환과 관련된 진료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등록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료받으면 그건 산정 특례가 안 됩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일반 환자처럼 적용됩니다. 그래서 진료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께 이 치료가 내 등록 질환과 연관이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네 번째는 질환에 따라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산정 특례가 5년 동안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질환이 5년이 아니에요. 5년 적용은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 그리고 최대 30일 적용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외상, 이렇게 질병마다 적용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 특례 적용 기간 이후로는 다시 일반 부담률
20%에서 6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암은 5년을 완치 기간으로 보는데요. 산정 특례 기간 역시 5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암이 완치되면 너무 좋겠지만 간혹 암이 잔존하거나 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5년 그 이후로도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간혹 환자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재신청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1년 1월 1일 암 진단 받고 5년 동안 산정 특례에 적용되었고요. 2026년 1월 1일 산정 특례가 자동으로 종료되었는데 만약 이때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26년 1월 2일부터는 일반 부담률 20%에서 60%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특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진단 검사를 받고 다시 신청하면 추가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라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진단 검사 후 신청을 하면 추가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31년 1월 1일까지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신청한 날부터만 다시 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신청을 안 하고 결제한 비용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빈틈없이 연장해서 전이암, 잔존암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산정 특례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 진료비만 적용되는데요. 진단 받기 전에 했던 검사비들은 다 일반 요금으로 내야 합니다. 혹시 암 아닐까 해서 여러 검사를 받으셨다면 그 검사비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진단이 확정되고 산정 특례 등록된 그 순간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6가지 유의사항으로 산정 특례를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산정 특례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이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유의사항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죠. 진단 후 30일 안에 신청하고 비급여가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내 질환과 관련된 진료만 가능하고 재신청을 3개월 전 미리 챙기는 것,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놓치는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더 쉽고 정확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